일국의 대신 판서 대감의 핏줄이 저런 구더기만도 못한 백정놈의 품에 안기다니. 당장 전현의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봐 말기고 엄동설한 거리에 내롱댕이 쳐라. 내 오늘부로 전현을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호통 소리가 들리십니까? 칼바람이 살을 베어내듯 사정없이 쏟아지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위로 굵은 눈발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기 반찬에 비단옷만 입고 자란 판서댁의 금지옥엽 외동딸 명은 애기씨가 속적삼 하나만 달랑 걸친 채 궁궐 같은 기와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맨발로 피투성이가 된 명은이 눈보라를 뚫고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찢어지게 가난한 장터 빈민인촌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흉측한 바보산의 칠뜨기에 쓰러져가는 흙집이었지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한양 도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 소문난 애기씨가 어째서 냄새나고 짐승 같은 바보산의 철을 자처하며 진흙탕을 기어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통쾌한 사이다로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 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빠져보시지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눈물이 많아. 아비인 김판서에게 그리 질금거릴 거면 장터바보 칠뜨기에게나 시집 보내야겠다는 모진 농담을 듣고 자란 명은 애기씨. 어느 날 가문의 이익에 눈이 먼 아비는 딸을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조참판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양반이었지만 조참판의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청나라에서 들여온 끔찍한 독초를 약재로 속여 팔았고 그 부작용으로 힘없는 백성들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가학적인 변태였습니다. 명은은 우연히 조참판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 노비의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 짙고 달콤한 사약 냄새가 났지만 그 밑에는 썩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명은은 그 살인귀 같은 사내에게 시집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버텼고 분노한 아비 김판서는 명은을 집안에 수칠하며 한겨울 거리에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갈 곳 잃은 명은이 찾아간 곳은 장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명은은 소문으로만 듣던 바보 칠뜨기를 보게 됩니다. 칠뜨기 행색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덩치는 곰처럼 거대한데 장터 건달들이 희롱하며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먹다 남은 국물을 집어던져도 그저 침을 흘리며 허허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은의 매서운 눈썰미는 바보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칠뜨기 장터바닥에 엎드려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품에 안고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먼 홀어머니에게 드릴 다 식어빠진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거친 손으로 흙이 잔뜩 묻은 국밥을 조심스레 어머니 입에 넣어주는 칠뜨기. 명은은 그 투박하고 더러운 손에서 폭력을 일삼는 조참판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태산 같은 온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명은은 칠뜨기에 썩어가는 흙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단 치마를 팔아 쌀을 사고 칠뜨기의 아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뼈가 부서지도록 혹독했습니다. 명은의 곱던 손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고 찢어져 매일 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깊은 밤, 바보라 조롱받던 칠뜨기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은이 잠든 사이 칠뜨기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장작을 단 한 번의 도끼질로 반토막 내고 산속을 날아다니듯 뛰어다니며 명은을 먹일 귀한 산삼과 짐승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은 백정의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칼과 활을 다룬 절정의 무인이 가진 흔적이었습니다. 사실 칠뜨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살당한 충신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로 목숨을 부지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하며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은은 칠뜨기의 비밀을 알아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글과 병법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갈 때를 위해
그의 무뎌진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운을 차지하지 못해 독이 바짝 오른 조 참판이 결국 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일국의 애기씨가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짐승놈과 뒹굴고 있다니. 내 오늘 이 더러운 바보놈의 사지를 찢어발겨 내년의 눈앞에 던져주마. 조 참판은 비열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이 청나라에서 밀수하던 치명적인 독초가 관아의 수사망에 걸리자 그 엄청난 양의 독초 더미와 독살당한 시신들을 칠득의 흙집 앞마당에 몰래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하여 칠득을 흉악한 연쇄살인마이자 밀수꾼으로 엮어버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칠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포박했습니다. 칠득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명은과 어머니가 다칠까봐 끝까지 바보처럼 침을 흘리며 매를 맞았습니다. 곤장이 등짝을 내리쳐 뼈가 드러나고 붉은 피가 진흙바닥을 적셨지만 칠득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명은은 관아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조 참판은 사또 옆에 거만하게 앉아 피투성이가 된 칠득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흉악한 바보놈의 목을 당장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조 참판의 명령에 망나니가 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그 순간 멈추어라. 명은이 피가 흐르는 입술을 깨물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피에 젖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것은 전날 밤 명은이 목숨을 걸고 조 참판의 비밀 창고에 잠입해 빼내온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툭 하고 터지자 그 안에서 시뻘건 인장이 찍힌 밀수장부와 함께 조 참판의 몸에서만 진동하던 그 역겨운 사약 냄새를 풍기는 가루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장부에는 조 참판이 언제 누구에게 독을 팔아먹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는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독한 사약 냄새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능멸한 진짜 살인귀는 칠득이가 아니라 바로 저기 앉아있는 조 참판입니다. 관아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의 옹성거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조 참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당장 전현의 입을 찢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늘을 찢는 듯한 호통소리와 함께 관아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명은이 미리 장부를 베껴 한양의 사원부에 몰래 고발장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어사의 차가운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열한 나무 토막 같은 놈아. 내 놈이 저지른 죄값이 저 장부 안에 다 들어있거늘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놀리느냐. 진실이 밝혀진 순간 포박되어 있던 칠득의 몸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숨에 굵은 포승줄을 끊어버린 칠득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태산 같은 기백을 내뿜는 절정의 무인이 분노한 눈빛으로 조 참판을 노려보았습니다. 조 참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속여 팔았던 그 끔찍한 독초를 강제로 삼키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독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조 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위장이 검게 타들어가고 피부가 짓무르며 뼈가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고통을 즐기며 살아온 자가 자신이 만든 생지옥 속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비참한 벌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어사는 칠득의 숨겨진 정체를 밝히고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장터의 짐승 취급을 받던 바보 칠득은 잃어버렸던 양반의 신분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는 대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칠득 대장군의 크고 따뜻한 집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거두어 먹이는 명은 부인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 매정한 아비 김판서마저 훗날 병들어 쓰러졌을 때 명은은 기꺼이 다가가 밥 한 술을 떠먹여주는 대인배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알아보고 멈추어 서는 마음, 그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진심은 늦게 오되 한 번 오면 반드시 문턱을 넘는 법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따뜻하고 깊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봄날 같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